안녕하세요. 오종혁 스님입니다. 오늘은 그 고전소설 전우치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볼까요? 송도에 사는 이 전우치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신기한 도수를 얻었지만 재주를 숨기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백성의 처참한 처지를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선관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해서 임금에게 나타나서 황금 들보를 만들어 바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그걸 바치자 그걸 팔아서 곡식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조정에서는 이 전원치의 이러한 소행을 알고 잡아가려고 했으나 전원치는 이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횡포한 무리를 징벌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서 홍길동전하고 많이 유사한 장면이네요. 그러다가 자수를 하고 무관 말직을 얻었습니다. 근데 도둑의 반란을 평정하는 등 공을 세웁니다. 이 전우치가요. 그러나 이제 역적 혐의를 받고 다시 도망쳐서 도술로 세상을 희롱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서화담이라는 인물에게 굴복하면서 서화담과 함께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실까요? 제재는 이제 전우치의 이제 의로운 행적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주제는 전우치의 그 빈민구제, 그리고 조선의 이 부패한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 또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성격은 이제 전기적인 영웅적이고 또 비판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군담 소설이고요. 사회 소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보시면요. 실제 인물입니다. 사실 전우치가요. 그래서 이 전설을 거쳐서 이 소화된 작품으로서 사회 현실의 이 모순된 상황을 풍자 반영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우치가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비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제 조선 시대 그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영웅의 모습을 그리려고 의도한 면이 있고요. 또 사회 혁명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 사회 질서에 반역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전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또 비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해 가지고 인물의 영웅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또 일대기적인 구성 방식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전우치가 도수를 부린다든가 이 사건 나온다든가 이 행적들을 갖다가 이 독립적인 이 사파 형식으로 그냥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일대기적 구성 서사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또 전우치라는 이 주인공이 가난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도수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탐관오리를 징벌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도와준다는 이런 내용 등은 이 주인공의 행적이 여러 개의 독립된 이 사파로 엮여서 실려 있습니다. 또 전우치가 이제 황금들보를 팔아가지고 곡식을 빈민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선 왕조의 어떤 권위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응징하고 또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선 초라는 이 구체적인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의 현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온갖 도술로 악한 이 벼슬아치나 타락한 중에게 벌을 주고 또 임금과 조정을 희롱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사회 소설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면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출제된 그 내용 지문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본문학습에 가면은 이제 전략 줄거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전우치라는 이 주인공이죠. 전우치라는 인물이 구미호로부터 구미호래요. 그렇죠? 천서네, 천서. 천서라는 건요. 하늘의 계시를 적은 책이 이제 천서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아서 술법을 배웁니다. 이 술법이라는 건 도술이라든가 뭐 둔가법 여러 가지 음양과 복술에 관한 이치를 담겨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서 천서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물의 그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이런 장면에서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적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치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흉악한 요물이 이제 구미호가 되겠죠. 나를 업신여겨서 나를 속이고 내 이제 여구 그래 가서 그 책, 천서의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라고 이제 하네요. 그래서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정말 변화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가히라는 것은 능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해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왔네요. 그리고 대저라는 건요, 그냥 무릇, 대체로 뭐 이런 뜻입니다. 천서상권은 부적을 부신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천서상권은 부적을 붙인 이유로 가져가지 못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자,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치가 이제 어떻습니까? 영웅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뜻이 없어요. 이제 극공부의 뜻이 없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 이런 장면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는 다르죠. 보통의 영웅 소설은 어떻습니까? 입신양명의 길을 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나라에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양명, 유방백세. 홍길동에서 말하는 홍길동이 원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고 뜻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다른 점이,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한다면 그 이유가 나왔죠. 자연이 더디리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뜻을 모아서 입신 출세한다 한들 모친을 봉양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교를 생각한다. 꾀를 이제 생각해서 몸을 흔들어 변한 겁니다. 이게 둔갑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치가 선관으로 바뀝니다. 이 선관이라는 거는 신선입니다. 신선. 아셨죠? 선경에서 벼슬살이라는 신선을 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권례로 들어간다. 권례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임금에게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전이라는 궁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렸다. 서기라는 건요, 상서로운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선, 그 다음에 하늘, 오색구름 이런 거 나오면은 벌써 상서롭잖아요. 그렇죠? 공중이 황홀했다. 그렇죠? 이 장면이 이제 이 전기성이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왕에게 황금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친을 봉양하려고 이렇게 선관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궐로 들어왔지만 신하들이 보고 당황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임금께 보고하겠죠. 그렇죠? 고금이랑 예전과 지금의 드문 궤변이 나타났다. 그렇죠? 왕이 대경은 크게 놀라서 여러 신하, 제신들 의논하시니 우치가 운무, 구름과 안개 중에 서고 청이동자, 이 청이동자라는 건요, 신선의 그 시중을 드는 어린 아이입니다. 푸른 옷을 입은 아이예요. 남자아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외쳐서 말하기를,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의 전교를 받아라.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엄한 말하기가 되겠죠.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게 하고 예를 차리는 거죠. 한 선관이,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전우치죠. 전우치. 그렇죠? 금관, 황금관을 썼고 홍포라는 건요, 임금이 이제 할애를 받을 때 입던 예복을 이제 홍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서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4번 절하네요. 그렇죠? 왕이 4번 절한 후에 땅에 엎드리니 이제 우치, 그렇죠? 성관으로 변한 이 우치가 이제 말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고 낡았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황상제께서 너희 나라의 황금이 유적하다,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풍족하고 넉넉한 걸 아시니 이제 뜻을 전하니 7월 7일 오시에 상량이라는 건요, 이제 건축이죠. 이제 건축. 기둥에 볼을 얹고 그게 처마도야 중도를 걸고 뭐 마지막 마룻대를 올리는 이런 행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들보가 필요한데 황금으로 된 게 필요하다. 그 건축에 쓸 자재 황금 들보를 마련해달라라고 하면서 대령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길이가 10척 5촌이요, 너비 3척 2촌이요. 만일 그날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려주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대령하지 못하면 큰 변이 생긴다, 재앙이 생긴다 이거죠. 난리가 날 것이니
하고 협박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습니까? 선악이라는 건요 신선들의 그 풍악입니다. 그래서 풍악 소리 은은히 흐릿하면서 아득히 들리면서 오색구름이 남쪽으로 향하여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전우치가 어때요? 옥황상제의 건의를 빙자한 거죠. 그렇죠? 예, 빙자해서 나라의 재산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예,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특징이 두 번째로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적인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다른 점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과거의 뜻이 없는 장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의 임금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차이점이 되겠다는 거죠. 아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또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서술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까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우치가 무안하여, 무안이라는 건요, 굉장히 창피하고 겸연쩍어서 뭐 이런 말이에요. 도망가고자 하더니 화담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화담이 알고 변신했습니다. 변신했어요. 그렇죠? 예. 살그로 변합니다. 살그로. 그러면서 달려드니 우치가 이제 보라매로 또 변신하죠. 예. 그래서 날려고 하니까 화담이 또한 사자가 되네요. 그래서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꾸짖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화담이 훨씬 더 무공이 뛰어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돛을 써서 전우치를 공격으로 제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 같은 요술. 자, 요술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죠. 임금을 속이고, 그죠? 임금 속이고 세상을 희롱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농락했다 이거죠. 어찌 죽이지 아니하겠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 화담이 뭐 하는 겁니까? 선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을 행하지 않으므로 충효를 다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임금을 속인다는 이 장면에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치가 애걸복걸하죠. 애걸복걸 애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도수를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 숭고함을 범하여 싸우니 죄당 만사하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소생에게 노모가 있다. 어머님이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니 남은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비는 장면입니다. 화담이 말하기를 내 이번은 살려주겠다.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대 모친을 봉양해라. 이제 공양해라 이거죠.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함께 이제 영주산에 들어가자. 예. 그래서 선도라는 건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겁니다. 아셨죠? 예. 닦은인 것이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권유하는 말하기네요. 그렇죠? 예. 우치가 말하기를 선생의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봉행하겠다. 봉행이라는 것은 뜻을 받들어 실행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직한 뒤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했다. 아, 시키는 대로 했죠. 이제 세월이 여리워요. 세월이 물처럼 흘러서 이 말이에요. 빠른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치 모부인이 조라다는 것은 별세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여기서 선산은 조상의 묘가 있는 산입니다. 3년상을 이제 치렀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루는 화담이 왔네요. 우치가 황망히 바쁘게 나와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이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화담이 말하기를 그대 약속한 일이 있다. 그죠?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가서 불지름이 어떠하냐. 요 굴에 가서 이제 불지르자 이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제안하는 겁니다. 화담이. 요새 약속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선도를 닦기로 한 말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집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 화담이가요. 그래서 영주산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치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제 선생님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진실로 온 날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기뻐하는 거죠. 화담이 말하기를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려니 행장이라는 건 여행에 대한 차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림새. 꾸리거라 하고는 우치 크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재산을 흩어서 재산을 모아서 노복에 이르는 노복이라는 것은 이제 늙은 사내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며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별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라고 하면서 조상의 무덤 나왔죠. 그래서 조상의 무덤이 바로 선산입니다. 그래서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영주선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라고 하면서 마쳤네요.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나라에 공을 세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보통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근데 일반적인 또 영웅 소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네 번째 이유가 여기서 제시가 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예, 여러분들도 영화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많은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